삶의 모든 부분에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중간중간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열쇠입니다. 살면서 열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괜찮은데 어떤 한 부분에서 발끈할 때 있으시죠? 예를 들어 밥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던 일을 슬슬 마무리하고 있는데 밥 먹으라는 짜증과 함께 날라오는 잔소리라든지 운전자의 현재 상황도 모르고 옆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운전하는 상황이라든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일정한 사람에게 화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매번 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떤 말만 하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이 있죠?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본인과 너무 가까워 내면에서 나라고 인식해 더 함부로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크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심각한 것이냐고 얘기한다면 대답은 아닙니다. 더 심각해지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뉴스나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인을 살해한다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당했을 때 보복운전을 한다거나 쫓아가서 상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인과의 데이트 중 당하는 폭력이 있겠네요. 여기서 폭력은 꼭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어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약점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가불관계를 형성하여서 정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도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생기는 상처는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아물기 마련이지만 정서적인 폭력으로 생기는 상처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성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번에 폭발하는 형태가 있고 조그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낼 때 더 무섭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풍선을 생각하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것이죠. 터질 때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겁이 많은 경우인 거죠. 화를 내는 시점에 상식보다 큰 화를 내거나 폭력성을 보인다면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들은 화를 낼 때 이 폭력이 스스로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라든지 친척, 친구 혹은 직장 동료나 상사라면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수인 경우일 테니 말입니다. 정신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치료만으로도 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인지행동 치료만으로 상태 호전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가 병행된다면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간단한 심호흡이나 손을 주무르는 등의 긴장 해소 방법만 통해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이 된다면 주변과의 관계와 본인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계획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그 상황을 피한 후 진정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비해 너무 큰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린 뒤 문제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결국 마음의 병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와 내 주변을 긍정으로 가득 채운다면 평소에는 포착하지 못한 기회와 그 기회를 잡는 결단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득도 함께하겠죠. 지금까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열쇠였습니다.